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주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를 합니다. 어, 녹화를 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주 밴드라든지 우리 이주 사롱 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지오 CS라고 해서요. 제가 전자책을 준비 중인데 그 큐카드로 우선 방송을 올려서 원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우리가 성공하는 미용실 조건 10가지라는 주제로 해봤습니다. 우리는요,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것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더라고요. 어,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 활용을 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 매출로 이어지고요. 고객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미용실 조건 10가지로 간추려서 쭉 풀어드리면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원장님들 혹시 나는 무엇이 부족할까? 나는 어떤 것이 놓치고 있었다. 그걸 체크하셔서 활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기술력이겠죠. 우리 미용사들에게는 기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당연히 컷, 폼, 염색 등의 기술의 완성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고객이 재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별화되어 있는 고유의 기술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고 싶은 기술이 아니고 현재 자신 있는 기술과 필살기를 찾으셔야 됩니다. 간혹 가다 보면요, 아직 자격증을 따고 아직 기술이 좀 부족하고 경력이 10년 이하인데 우리는 어떤 것에 눈이 가나요? 복구라든지 탄물이라든지 또는 열펌이라든지 아이론펌이라든지 그런 객단가가 높은데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지만 그 시간을 벌 동안 우리는 고객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기술과 그리고 그 기술에서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그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필살기는 무엇일까? 그것을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친절한 고객 서비스입니다. 제가 교육에서 오랫동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헤어 디자인의 가장 첫 번째 기술은 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요.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늘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친절은 늘지 않습니다. 그것은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매장에서 활용해 볼까요? 고객이 방문했을 때요. 밝게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반드시 눈맞춤을 하고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분이 단골이든 그분이 신규 고객이든 눈맞춤을 하시고 짧게라도 밝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50% 크레임은 사라집니다. 고객은요, 기술 플러스 서비스 경험을 함께 기억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고객 취향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왜냐?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하면요. 고객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고객의 말을 귀 기울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상담하고요.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과 나의 디자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진 같은 것을 검색해서 그 고객이 최대한 무엇을 원하는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고객이 불편함이 무엇일까 빠르게 센스 있게 해결해 드려야 됩니다. 고객은요, 성향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죠? 그리고 성격도 다릅니다. 긍정적인 고객도 있지만 부정적인 고객도 있고요.
그리고 짜증이 나 있는 고객도 있습니다. 그것에 맞춤 센스 있게 그 고객을 응대해야 됩니다. 내 기분에 처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방문을 만드는 상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원장님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체크해 보세요. 재방문을 만드는 상담 능력이요. 매출을 굉장히 많이 좌우합니다. 매출이 높은 디자이너는요, 상담을 잘합니다. 자,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적인 지식으로 상담을 해야 됩니다. 이조 미용 시술학 1강부터 쭉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기술적인 요소가 아닌 다른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적어도 내가 사용하는 폼제, 내가 사용하는 제품,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원료, 어떻게 상담을 해서 두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두피에 대해 공부를 확실하게 하여서 그것을 전문가답게 지식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거리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고객들 굉장히 똑똑합니다. 차라리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말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으로 모발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요. 이조 미용 시술학 들어보시면 그것을 체크하라고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베이스가 깔고 있어야 말이 나오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 연습을 해야지 어느 순간 전문가답게 줄줄줄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으로 반드시 상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객의 얼굴형, 직업, 스타일, 성향까지 파악을 하였어요. 상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고객은요, 신뢰를 하고 재방문을 합니다. 조금 기술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 나머지가 보완이 되면요, 그 고객은 다시 재방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다음 방문 시기를 제한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 몰이하는 것에 급급한 분들이 있잖아, 그죠? 초보분들, 그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기술은. 그렇지만 그 고객에게 다음 방문 시기도 제한을 해드리며 고객은요, 물론 그렇다고 방문을 할지 안 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객은요, 어, 자신에게 배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디자이너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재방문을 할 여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요. 정말 중요합니다. 깨끗한 매장 관리입니다. 청결은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왜 집에서 청소는 하기 안 해도 깨끗한 데 가면 좋아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고객은. 왜? 고객은 우리 매장에 쉬러 온 것이 아니라 돈을 쓰러 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모든 것을 제공해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뭐 바닥 청소라든지 예를 들어 앞에 시술하고 나왔으면 빨리 뭐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슬쩍 밀어 넣는다든가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간에 쓸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고객이 있는데 빗자루를 들고 막 쓸어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잠깐 틈 동안 빠르게 청결을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거울을 깨끗하게 닦는 거. 그리고 도구들을 청결히 소독하고 진열해 놓는 거. 가위라든지 우리가 빗이라든지 그죠? 그거 고객이 다 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장 내의 냄새 관리. 어, 좋은 냄새가 풍기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냄새 관리가 중요합니다. 안에 있으면 우리가 냄새를 잘 맡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그 고유의 그 매장 냄새를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매장의 냄새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냄새를 맡잖아, 그죠?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좋겠지만 냄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정리 정돈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고객의 눈은 굉장히 잘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위치 또는 접근성입니다. 물론 이건 오픈하기 전에 우리가 체크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 내 매장의 위치가 어떨까, 그리고 접근성을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 입장에서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그죠? 내 매장이 역세권이고, 유동인구가
많이 다녔는지 그것을 파악하면 그 고객의 니즈를 빨리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가 가능한지, 만약에 주차가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 매장에 주차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주차의 문제를 빠르게 해소시켜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인근의 주차장 또는 뭐 어느 쪽에 주차를 하기 편하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셔서 그것을 고객에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불편을 주지 않게 미리 공지를 하면 고객은 그 또한 서비스로 느끼거든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재방문을 하겠죠. 그러면 뭐 다음번에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온다든가 그런 것에 감수하고도 옵니다. 그렇지만 당연하게 그 부분을 미리 공지하지 않는다면 고객은 거기서도 불편함을 인지하고 재방문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은요, 불편해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문 시 불편함을 미리 살핀다. 여러 가지. 그리고 고객님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 방문했을 때 불편함을 미안해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매번 올 때마다 그것을 체크하고 미안하다는 것을 표현하면 그 고객은 기꺼이 방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1인 사롱이나 우리가 또 나이가 드신 우리 원장님들은 굉장히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드립니다. 지금 시대는요, 50% 이상이 SNS로 방문을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매 같은 경우에도 우리 많은 원장님들이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당연히 온라인 구매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온라인에 노출된 데를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예를 들어 미용실도 예전에는 나와서 그 인근에 걸어 다니면서 우리가 미용실을 찾았다면, 그리고 그 미용실의 분위기야, 그리고 그 원장님의 그 스타일과, 그리고 그 지나갈 때 느껴지는 걸로 방문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냥 집에서 앉아서 만약에 내가 새로운 미용실을 가고 싶으면 그냥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미용실을 먼저 염두합니다. 커트 손님도 그렇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은 내가 매출을 지금 매출보다 높이기 위해서는요, 이거는 필수 조건이 되었는 시장입니다. 원장님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마케팅을 사람들은 많이 할까? 오래전에 10년, 20년 전에 미리 이것을 준비하고 했던 분들은 자리를 잡았겠죠. 당연히. 그죠? 네이버 예약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우선은 편합니다. 네이버에 우리 미용실을 등록한다는 것은 의외로 가장 간단하고 쉽습니다. 물론 등록해야 해서 그다음 노출이라든지 광고라는 부분은 또 금전이 들어가고 자기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모르면 업체를 맡겨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쨌든까지 투자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것까지 못하겠다. 그러면 네이버에 적어도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미용실을 검색했을 때 내 미용실이 뜨기라도 하는 것까지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물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리뷰를 달거나 그렇게 연동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죠? 그거는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정보를 찾아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요, 가끔 우리 원장님들이 블로그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 대비, 노력 대비, 그것도 만만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또 내 블로그를 포스팅을 해서 그 블로그가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금전적인 시간과 금전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가장 빠른 그 노출은요, 체험단 활용이 가장 빠릅니다. 체험단은 블로그 지수가 높은 분들이 체험단을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미용실에 우리는 기술을 제공하면 그들은 체험단을 한 블로그 포스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체험단 블로그 포스팅은요, 계속 다니거든요. 가장 그게 활용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체험단 활용을 저는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 당근마켓에 미용실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도 SNS라고 활용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체험단 활용과 당근마켓에 우리 미용실을 홍보하는 것, 그게 우선적으로 빨리 어, 고객이 유입되는 거더라고요. 자, 그리고 위즈오 비너스 사롱은 오래전부터요, 본사에서
앱을 이렇게 만들어서 매년 사용료를 주면서요. 이즈비너스라는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SNS가 부족한 원장님들 블로그 같이 본인이 회원가입해서 올리면 본사에서 수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즈비너스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본사에서 온라인 구매는 많은 고객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이주비너스를 검색하다 보면 그 미용실이 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링크를 가지고 우리 본사 구매자들에게 정기적으로 홍보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 봤는데요. 고객에게 불만이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에 등록된 미용실에 전화를 했는데 비너스로 시술하지 않더라라고 전화가 와서 지금 링크를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서로가 연동이 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주빈에서 사롱 등록을 하셔서요.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시고 블로그 같이 사진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잘못된 거는 수정해 드리고요. 그리고 고객은 앉아서 이주비너스 앱을 딱 열면 가장 가까운 비너스 미용실 몇 메타부터 나오고요. 전화 딱 누르면 바로 연동해서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활용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활용을 많이 하시고요. 이주비너스로 시술을 하셔야만이 본사에서 공격적으로 홍보가 가능합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우리 미용실이 성공하려면 차별화된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경쟁이 치열한 지금 살롱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고객들은 많이 이탈했고요. 예전보다 폼, 매직 뭐 등 여러 가지 시술을 하는 고객 자체가 줄었습니다. 셀프로도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고요. 그러면 나만의 살롱에서 차별화되는 컨셉이 없다면, 스토리가 없다면 고객은 방문하기가 참 힘듭니다. 한 가지로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모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로 유명해지기 위해서는 그렇다고 한 가지 시술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 미용실을 떠올랐을 때 딱 떠오르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뭐 컷을 그 미용실은 잘한다. 그러면 고객이 소개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열펌을 잘한다. 아이롱을 잘한다. 매직을 잘한다. 복구를 잘한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나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전문성이 있다면 그걸 내가 민다면요. 그에 맞는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력이 받쳐주지 않고 상담이 받쳐주지 않는데 내가 열펌 재시술 전문점 아니면 이조비너스 복구 전문점이라고 광고를 한다고 고객이 올까요? 그죠? 왔을 때 재방문으로 이끌어내야 되고 소개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전문성이 있는 그에 맞는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비너스를 사용한 사람은 지금 가장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001이라는 것을 펌과 일반 펌과 염색만 혼합해도 두피와 모발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순상 시술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혼합했을 때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 맞는 컨셉이 가능합니다. 금액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내가 특별한 시술을 잘한다도 중요하지만 001이라는 원료로만으로도 차별화된 컨셉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즈비너스 명품 케어라인을 전 시술을 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컨셉이 있습니다. 그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본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광고하고 온라인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케어라인. 그것을 연동해서 그 고객들은 자연스럽게 이즈비너스라는 것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11년 동안 가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세요. 지혜롭게 활용하시는 사롱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8번째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적절한 가격 전략입니다. 기술력, 그리고 위치, 인테리어, 상담 능력까지가 바로 가격입니다.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그 고객이 물론 기술이 뛰어나면 옵니다. 그죠? 오지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에는요. 기술력, 그리고 위치, 인테리어, 그리고 그 원장님의 상담 능력까지 고객은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그럼 우리는 나의 적절한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냐?
당연히 주변 미용실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죠? 주변 미용실과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SNS로 특별한 기술이 있다면 전국을 위주로 그 특별한 예를 들어 복구, 탄머리 복구, 녹음머리 복구라면 그 복구에 합당한 가격을 잡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가격 대비에 비해서 만족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할까요? 손님이 크레임이 돼서 방문하는 거는 크레임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 오신 고객이 재방문하지 않는 것이 바로 크레임입니다. 그러면 내가 재방문이 하지 않는다는 걸 체크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기술력도 부족한가? 위치가 좀 불편한가? 인테리어가 부족한가? 상담 능력이 부족한가? 그걸 고려해서 가격을 다시 한다든가 부족한 것을 빠르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수정해야 됩니다. 알고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됩니다. 오늘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은 매출이 일어났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은요, 도태를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다고 무조건 싸게 하는 전략도 위험하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2주 공공일 같은 걸로 강력하게 그것을 우선적으로 미는 사롱이 우선 버팁니다. 내가 기술이 뛰어나다면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기술이 너무 부족하고 위치도 안 좋고 인테리어도 부족하고 상담 능력도 부족하다면 차라리 본사 이주비너스 같이 본사에서 많은 시스템을 갖춰 놓은 것을 우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요.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들인데요. 그 작은 것들이 고객이 마음이 돌아서게 합니다. 단골이 매출의 핵심이거든요. 저도 우리 이주비너스 사롱 원장님들만 위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 단골이기 때문입니다. 단골의 매출이 핵심입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단골이거든요. 체크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골에게 내가 친절하고 왔을 때 편하게 해드린 거 다 좋습니다. 그죠? 고객은요, 감동을 좋아합니다. 그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것이 조금 세세하게 찝어보면 좋을까요? 예약 관리를 조금 편하게 좀 해드린다든가, 그죠? 예약을 해서 그분의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여준다든가, 나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서 좀 편하게 시술한다든가 그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생일 쿠폰이나, 그죠? 생일 쿠폰 하려면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SNS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객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를 들어 재방문 할인 쿠폰을 만들었어요. 우리 단골 고객한테 와서 요번에 염색을 했다, 아니면 매직을 했다, 그러면 그 쿠폰, 5% 쿠폰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만들어서 그 단골 분에게 할인 쿠폰을 드리는 겁니다. 그 5%, 10%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고객은 행복해 하거든요. 그 이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내가 시술비를 조금 깎아주는 것보다는요, 그 원칙은 그대로 고수하되 쿠폰 같은 거를 5%, 10%짜리를 요즘 인터넷 들어가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쿠폰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오늘 생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그러면 어머, 그러면 이벤트 쿠폰 한 개 드릴게요 라고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을 했어, 그죠? 근데 약간 내가 좀 죄송한 문제가 발생했다. 왜냐? 아니면은 좀 기다리게 했다. 아니면 조금 더 밀리게 했다. 이럴 경우에, 그죠? 그 쿠폰을 죄송하다고 드리는 겁니다. 활용해서. 5%, 10%짜리를, 그죠? 그러면 고객은 재방문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센스고요. 감사의 표시이고 죄송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응용하시고요. 그리고 단골 혜택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이벤트를 하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똑같습니다. 그죠?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이디어를 내서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쿠폰을 발행해서 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주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단골들에게만 되는 뭐 단골이라는 건 제시술이겠죠. 그죠? 제시술 할인 쿠폰을 또 만들어 놓는다든가 그렇게 활용하면요. 그 재방문 이탈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단골 고객을 관리하는 것을 내만의 관리 방법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인데요. 디자이너가 웃으면 고객은 편합니다. 많이 웃고 밝은 디자이너는요, 매출이 늘어납니다. 행복한 디자이너가 매출이 참 높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매번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요, 매장에 출근하면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음, 서비스업에 입문하는 겁니다. 그죠? 내 감정과 나의 사적인 일을 그 잠시라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나는 그날 나의 표정에 의해서 그 고객은 돌았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척도 하기 힘들면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 고객에게 말랑말랑한 표정이 나옵니다. 고객님을 공주님과 왕자님으로 모시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고객님들입니까? 우리 매장에, 많고 많은 매장 중에 우리 매장에 직접 문을 열고 들어온 고객입니다. 나의 삶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찾아온 고객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첫 번째도 감사하고요. 두 번째도 감사하고 세 번째도 감사합니다. 가장 뛰어난 기술은 친절과 감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도 CS가 쭉 나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집어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살짝 고객이 다시 오게 만드는 필살기 예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가 고객한테 시술을 했습니다. 그죠? 폼 시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다시 다듬으시면 폼이 더 오래가고 예쁘니 꼭 컷 정리를 하러 오세요라는 말을 던집니다. 지금 예시로 들은 거는요, 제가 다 현장에서 다 활용한 거고요. 그게 반응이 좋고, 그리고 고객들은요, 장사적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들이요, 전문가다운 세심한 배려로 느껴서 더 신뢰를 합니다. 조금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그 원장님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노력하는 모습에 의해서 또 다시 방문하는 게 고객이거든요. 그러면 또 2달 뒤에 폼 리서치하면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보름 뒤에 관리받으러 오시면 유지가 더 길어요. 예를 들어 복구 매직이나 열펌을 제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보름 정도 뒤에 관리 한 받으러 오세요. 유지가 더 길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 이 고객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 기간에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시술이 만족했다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매출로 이어지고요. 내 시술이 그럭저럭 이었다 하더라도 고객은요, 재방문을 합니다. 나중에 시술하러 올 때. 왜냐하면요, 그 원장님의 세심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필살기를 적어놓고 자신만의 필살기를 고객에게 마무리까지 쉽게 말하면 재방문 주기까지 우리가 짜서 제시해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다시 오게 하는 필살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예시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요, 매출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한번 찝어보세요. 제가 초창기 때는 미용실 망하는 거 10가지, 그리고 앞으로 미용실 망하니까 준비하세요라는 거를 초창기에 개발하고 이조 TV 그리고 이조 사롱을 위해서 많이 올렸습니다. 그죠? 올렸는데 그거에 또 하나 연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장에 지금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체크해 보세요. 컷 손님이 많다. 컷 손님이 많다는 건요. 미용은요. 컷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 폼도 컷을 못하면요. 폼이 이쁘지 않아요.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컷 손님만 많다. 우리 집에 방문하는 사람 고객 중에 컷 손님이 많다면요. 객단가 높은 기술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객단가가 높은 기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단골 관리를
안 하고 있다. 쭉 10가지 중에 말씀을 드렸죠. 단골 관리 한번 해보세요. 의외로 매출이 입니다. 매출이 오릅니다. 그리고 전문성과 필살기 기술력이 없다. 노력하셔야 되겠죠. 전문성과, 그죠? 이조비너스 인증사롱으로 밀린다든가 아니면 내가 기술을 정확하게 익혀서 노력해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간다든가 나만이 잘하고 있는 거를 빨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격이 애매하고 스토리가 없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가격이 애매하다는 거는요. 고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가격이 애매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면 우선 가격이 싸야 되겠죠.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경쟁해서 이기려면. 근데 우리는 어때요? 보편적인 시술비를 받으려고 보편적인 메뉴 가격대를 매장에 비치하고 고객은 만족을 안 하는데 본인은 자꾸 교육받으러 다니고 좋은 제품 가지고 오고 이런 데서 집중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내가 고객이라면 나에게 어떤 시술을 받을까? 얼마 정도 시술을 주고 맡길 수 있을까라는 거를 냉정하게 체크하셔고 가지고 내가 잘하는 것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써놓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친절하지 않다. 우리 원장님이 친절하지 않다. 그걸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원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제가 상담할 때 말씀을 드리면요. 친절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래 거의 한 30년 가까이죠. 많은 원장님을 상담하고 교육하고 다니면서 느꼈는 것은요. 제가 봤을 때 만족스럽게 친절하다고 느꼈는 원장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많지 않았습니다. 브랜드 사롱은요, 친절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고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요. 친절합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나이대가 어립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나이대가 어리면 그냥 그 자체로 친절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요. 나는 화난 게 아닌데 웃지 않으면 화난 것 같은 얼굴이 많죠. 그러면 웃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생긴 것이 좀 불친절하게 생겼다 그러면 많이 웃으셔야 됩니다. 고객은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고객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고객은 그냥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만족합니다. 그것을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원장님들 이지호 사롱도를 위한 CS를 제가 쭉 이제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계속 원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에 많이 남겨놔야지 하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원고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큐카드로 먼저 찍어서 우리 원장님들한테 보여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음 편은 이조 사롱을 위한 매출을 올리는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그죠? 일현미연신 전략이 있어야 매출이 늘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1편은 전체적으로 10가지를 말씀을 드렸으면요. 2편은 이제 조금 짝에서 조각조각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당연히 이조 사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노력하겠죠. 하지만 이조 비너스를 사용하지 않은 사롱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청을 하시고요. 도움되는 것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다음 2편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이주 그린각 이주 대표였습니다.